자, 뉴스 브리핑 2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지금까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저지른 정치 공작들이 전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 공작의 배경에는 이 정권이 운동권 정권으로서 정치공학적인 테크닉, 즉 정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원론적인 본론보다는 얄팍하게 대중들을 선동하고 또 속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프로파간다, 일종의 잘못된 선동으로 대중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또 선거라는 부분을 국민의 자연스러운 의사선택이 아닌 상대방의 없는 비리를 만들어내서 조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미는 사람을 당선시키고 또 전문 관료들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해, 돈을 버는데 활용하고 그 대가로 그 전문 관료가 온갖 형태의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무마하고 또 그런 사람을 좋은 자리를 줘서 더 승진시켜서 끌고 갔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핵심적인 부분은 누가 이런 일을 다 시키고 지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일에 유재수 같은 일에 지금 대가로서 이 정권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 누가 진짜 주범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재수 건은 청와대 조국 박영철이 백원우 3명이 논의했다라고 하며 뒤에 배경을 자르고 있고 심지어 법원까지 동원해서 조국과 관련되는 각종 정언이나 진술들이 디테일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온갖 형태의 권력 핵심을 향해서 가는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될 거고 심지어 좌파 매체는 끝없는 조국 수사라고 하며 겉으로는 조국 수사를 핑계대어서 실제로는 정권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업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막장행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칼럼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어요. 막장의 냄새가 난다. 어제 11월 27일 날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거기 나온 기사들이 그야말로 이게 막장이 아니고 뭐냐. 자, 이런 막장으로 2년 반 동안 나라가 어떻게 가겠느냐 했습니다. 그런 조선일보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러면 정말로 이 막장 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는 것을 다 썼느냐? 왜 지금까지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다들 침묵하고 있었느냐? 어제사 한국당이 비로소 3대 국정조사하자고 언급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쪼매 썼습니다. 그런데도 제목만 쓰거나 아주 축소해서 썼지 그 내용을 제대로 쓴 언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오늘 아침에 제목만 봐도 박영철이가 울산시장 김기현이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백원우가 줬다고 지난번에 박영철이가 유재수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그 이야기까지 다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김기현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 등 10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는 하명 수사를 지휘 안 했다, 절차에 따라 이관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그것은 다 거짓말로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김기현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은우 민정비서관이 울산시장의 첩보 문건을 만드는 것은 거의 확실해집니다. 자, 이런 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조사를 시키고 아니면 또 별도로 송철호 쪽에서 자료를 또 수집하고, 또 울산경찰청장이 왜 하필 가장 문정권에 협조적인 황운하였는가? 일부러 황운하를 울산경찰서장으로 보내서 이 한 건을 하고 국회의원을 시켜준다, 뭐 그런 설까지도 누가 제기를 했죠. 아니면 승진을 시켜준다고 했을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이렇게 차곡차곡 모인 보고서가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에서 문건이 완성되고, 그것이 다시 경찰로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 주변을 이잡듯이 뒤진 걸로 보이고 수사 느리다고 경찰을 질책했고, 검찰은 선거 개입 혐의로 백은우를 곧 소환한다 그러고, 청와대는 하명이 아닌 이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말장난을 친들 청와대에서 자료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첩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온 사방에서 문의 절친이라는 송철호의 당선에 결정적인 첩보가 문의 오른팔이자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은우가 경찰에 내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백은우는 운동권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후 연결식에서 MB가 와 있는데 MB 앞에서 사죄하라고 하고 뛰쳐나가서 제지를 받기도 했지요. 물론 자기 정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처럼 비겁한 것보다는 백은우가 그런 측면에서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은우의 이런 의리와 충성이 사실상 잘못될 때 그야말로 권력을 위해서 뭐든 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요. 자, 청와대는 김기현 수사와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것이 청와대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추가 지시를 한 단서일 수 있다 보고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오라고 통보를 했지만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내리보낸 첩보가 왜 빨리 조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수사 진행이 안 되느냐, 그래서 사건 진척이 더디다라는 그런 독촉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상세한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의 첩보, 즉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 경로를 통해 울산청에 내려보내고 사후 점검 독촉까지 한 부분은 이것은 분명한 청와대의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와대가 완전히 야당 후보를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첩보를 입수해서 내려보냈다.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 같으면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비단 울산시장한테만 그랬겠느냐. 자, 지난 지자체 선거 때 창원시장 부분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노무현 때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문재인하고도 잘 아는 허성무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TV에 평론도 하고 했죠. 그 사람의 형은 허성관입니다. 그 노무현 때 해수부 행자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조진래라는 사람이 당시 창원시장에 공천을 받아서 나섰는데 낙선을 하고 조사를 받다가 5월 달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PK에 유력한 여권 후보가 내려간 자리에는 전부 조사가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PK 지역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가 문재인의 체면과 또 더 나아가서 선거의 판세를 좌우한다고 보고 지난 지방선거에 PK 지역에서 굉장히 조사를 했고 심지어 후보만 확정되면 한국당으로 검경이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출마를 안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울산시장 송철호는 8번을 낙선하고 이번에 울산시장이 되었는데요. 당시 피해자 김기현 전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황운하 울산청장이 자신을 향한 정치 공작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황운하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약속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경찰 수사권을 악용해 무죄가 뻔한 사건을 마치 큰 죄가 있는 듯이 조사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운하는 문정권 취임 때인 2017년 계급 청년으로 옷을 벗어야 될 판이었는데 지향감으로 승진해서 울산청장이 돼서요. 이 사람은 보수 정권에서 내내 검찰과 싸우면서 경찰 내에서 인사에서 좀 배제된 사람이었는데 그야말로 문정권 와서 빛을 보기 시작했고 경찰이면서 완전히 그냥 내놓고 이 문정권의 검찰 힘빼기, 검찰 개혁 이런 쪽에 앞장서서 발언을 해온 사람입니다. 어젯밤에는 유재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감찰 무마 위선 수사에 탄력이 붙었는데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 문 정권이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혈안이 된 목표고 당면 목표입니다. 12월 3일 날로 D-Day를 정해놓고 있어요.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자기들만으로는 과반수가 안 되니까 과반수가 될 수 있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한정당, 정의당 등을 겨냥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미끼를 던진 것이 지금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던진 것이지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공수처를 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은 이런 현재의 검찰 수사를 가지고는 정권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와 같은 검찰이 원론대로 수사를 한다면 아마 문 정권은 문재인부터 청와대 고위직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립대학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중반기도 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자기 소신 하나라고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온갖 움직임을 무릅쓰고 심지어 행정명령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 조직 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연말까지 없애려고 하는 것도 지금 감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은 공수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수처를 하겠다라는 문 정권의 입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치 공작, 그야말로 적폐 수사를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조사한다고 했지만은 자신들은 더한 비리를 저지르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데만 몰두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법위에 초월해서 지금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국 가족이나 더 나아가서 지금 유재수와 연관된 사람들, 또 황운하와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권력을 위한 공적인 비리도 있고, 자기 딴에는 또 사적인 이 금품을 위한 비리도 뒤섞여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공수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는 나라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수처를 지금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있는 국민이 여론조사상의 절반이 넘는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그야말로 여론조사의 조작이나 왜곡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얼마나 썩었고, 또 이 땅에서 진보인 척, 좌파인 척 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썩어 문드러진 정파주의적 입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이다. 그건 좀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를 찬성한다는 것은 언젠가 나에 대한 무한 사찰을 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지금 한국당 일각에서도 공수처는 나중에 집권하면 바꾸자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공수처는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또 오피니언 리더판에서 퇴출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까발리고 무한대의 공격을 할 걸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래서 이 막장 공작 정치 정권이 공수처를 한다, 여기에 동조한다라는 것은 저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을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